고레카와 긴조가 평생 지켰던 투자 10계명. 주식으로 일본 소득 1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부동산 재벌도 아닙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오로지 주식 투자 하나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3년 5월 일본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름. 고레카와 긴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기 직전에 자서전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평생 주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가 95년 인생 동안 지켜온 10가지 원칙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격언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겪은 성공과 실패에서 나온 원칙들입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1897년 일본 효고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생선 장수의 막내 아들이었고 고등소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이었습니다. 1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고 21세에 26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3번 파산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한 번, 1927년 금융공황 때 한 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한 번. 50대에 무일푼이 된 그는 63세에 다시 주식 시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84세에 스미토모 금속광산 투자로 200억 엔을 벌어서 일본 소득 1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정립한 원칙들이 오늘 이야기할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가진 돈 안에서만 투자한다. 고레카와는 평생 이 원칙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라. 신용거래를 하지 마라. 왜일까요? 그는 1927년 금융공황 때 회사가 도산하는 걸 겪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업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키웠고 공황이 오자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고레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락할 때 재빨리 팔 수 있다는 건 환상이다. 대부분은 못 판다. 그리고 이때 물타기에 나서는 건 원금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의 돈까지 잃는 행위다. 신용거래의 문제는 레버리지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커집니다. 10% 떨어지면 20% 손실이 나고 20% 떨어지면 40%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 타이밍에 팔게 되는 겁니다. 고레카와가 63세의 주식 시장에 복귀했을 때 그는 부동산으로 번 3억 엔을 들고 왔습니다. 이 돈은 전부 자기 돈이었습니다. 빌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은 어떤 돈인가요?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요? 아니면 빚인가요? 급하게 써야 할 돈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실제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비상금을 빼고 그래도 남는 돈. 그 돈으로만 투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켜지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산다. 고레카와는 이걸 넉마주 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넉마는 헌옷, 누더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넉마처럼 버린 주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 그런 주식에서 금맥을 찾아내는 게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1977년 일본 경제는 불황이었습니다. 건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시멘트 회사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멘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추천하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레카와는 이 회사를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황이 길어지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경기를 부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건설이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멘트 수요가 늘어난다.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사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려고 할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나고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고레카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를 만한 주식을 남들 모르게 사서 시세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거북이처럼. 그래서 이 원칙을 거북이 3원칙의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그건 세 번째 원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업종이 뭔가요? 뉴스에서 안 좋게 나오는 분야가 어딘가요? 그 중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안 좋은 곳이 있다면요.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넉마주나 사면 안 됩니다. 넉마로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매일 공부한다. 고레카와는 30대 초반에 두 번째 파산을 겪은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서 경제학 책, 역사책, 금융이론서를 읽었습니다. 가족은 굶주렸습니다. 먹을 게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3년간 연구한 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황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과연 무너질 것인지였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는다. 위기가 와도 결국 회복한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 이 3년의 공부가 그의 투자 인생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1933년에는 쇼와 경제연구소라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경제와 시장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투기꾼이 아니라 실천파 경제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공부 습관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84세에 히시카리 금광 뉴스를 보고 즉시 투자 기회를 포착한 것도 이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기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겁니다. 고레카와는 이걸 거북이 3원칙의 두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와 시세 동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늘 공부한다. 주식을 사면 끝이 아닙니다. 산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투자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 판단을 잘하려면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공부할 방법이 더 많아졌습니다. 신문뿐 아니라 기업 공시, 산업보고서, 유튜브 분석 영상까지.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 재무제표는 어떻게 읽는지,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초를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고레카와가 도서관에서 3년을 보낸 것처럼요. 네 번째 원칙. 직접 확인한다. 1981년 9월 84세의 고레카와는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읽습니다. 가고시마현 히시카리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표한 공식 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금맥 발견.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고레카와는 다음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고시마로 직접 갔습니다. 84세 노인이 현장을 보러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조선에서 광산 사업을 했습니다. 종업원 1만 명 규모의 광업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광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는 직접 겪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직접 봐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시카리 광산 주변을 돌아보고 지지를 살펴보고 인근 광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금맥은 진짜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맥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200억엔의 수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84세 노인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점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서 현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간접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라. 투자하려는 회사의 제품을 써보거나 그 회사 매장에 가보거나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남이 정리해준 정보보다 내가 직접 얻은 정보가 더 가치 있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자기가 쓰는 제품, 자기가 아는 업종,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종목. 고레카와가 광산에 직접 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광산을 알았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5번째 원칙. 신문 기사를 맹신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매일 공부하라고 했고 신문을 읽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문을 맹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레카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신문, 잡지 기사를 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의 원인이 된다. 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겁니다. 투자 종목을 찾기 위해 읽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실렸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고레카와가 히시카리 금광 기사를 보고 투자에 성공한 건 기사를 보고 따라 산 게 아닙니다. 그는 광산업 경험이 있었고 지질학적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사의 의미를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사를 읽어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신문은 공부의 재료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이런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 읽는 겁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기사나 지금 이 주식을 사라는 조언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신문뿐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주식 카페까지 정보가 넘칩니다. 누군가가 이 종목이 대박 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퍼질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이미 자기 물량을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레카와가 경계한 게 바로 이겁니다. 6번째 원칙. 시세는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고레카와가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적 관측은 반드시 배반한다. 주식을 사면 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샀으니까요. 문제는 그 기대가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곧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물타기를 하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고레카와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일본 시멘트 투자로 성공한 후 그는 도화광업이라는 광산 회사에 투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매집했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도화광업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가가 연일 올랐습니다. 팔아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희망적 관측이었습니다. 결국 주가가 꺾였습니다. 6천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제때 팔지 못했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투자가 평범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시장은 내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오를 수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손절 라인입니다.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면 판다. 그 선을 넘으면 희망적 관측 없이 판다. 물론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게 희망적 관측입니다. 고레카와도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만든 겁니다. 7번째 원칙. 폭발분으로 끝낸다. 도하 강업에서의 실수 이후 고레카와는 하나의 원칙을 더 만듭니다. 폭발분입니다. 폭발분. 배를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건강을 위해 과식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고레카와는 이걸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이익의 80%만 취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남겨두라. 천장에서 팔려고 하지 마라. 바닥에서 사려고도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약간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벌어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도를 잃고 과욕을 부리면 필연적으로 참패한다. 천장에서 사지 않고 바닥에서 팔지 않는 마음 자세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스미토모 금속광산 투자에서 그는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주가가 230엔일 때 사기 시작해서 1000엔을 넘어서자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1200엔까지 더 올랐지만 그때쯤 그는 이미 대부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천장에서 판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만약 더 욕심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1200엔에서 팔려고 기다렸다면요.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하 강업 때처럼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폭발분의 핵심은 만족입니다. 100%를 취하려고 하면 0이 될 수 있습니다. 80%에 만족하면 확실하게 80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매도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80%만 먹겠다고 정해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50% 오르면 판다고 정합니다.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팝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서 100%가 됐다고 칩시다. 50%만 먹고 나온 게 억울한가요? 아닙니다. 50% 수익을 확정한 겁니다. 안 팔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원금이 됐다면요. 그게 더 억울한 겁니다. 폭발부는 이런 후회를 막아줍니다. 8번째 원칙.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로 사고 싶어집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1000원에 산 주식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800원에 더 사서 평균 단가를 900원으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900원만 넘어도 수익이 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레카와는 이걸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락할 때 재빨리 팔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이때 물타기에 나서는 건 원금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의 돈까지 잃는 행위다. 왜 그럴까요? 물타기의 문제는 떨어지는 주식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800원에서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600원으로 더 떨어지면요. 또 삽니까? 400원으로 떨어지면요. 또 삽니까?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이 커집니다. 손실 규모도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빚을 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물타기는 내 판단이 맞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합니다. 내가 이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했고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고 결국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틀렸다면요. 이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면요. 그러면 물타기는 구덩이를 더 깊게 파는 행위가 됩니다. 고레카와가 3번 파산한 건 사업에서였지만 그 경험이 이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 더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살 때 신중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눠서 삽니다. 첫 번째 매수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물타기와 다릅니다. 물타기는 잘못된 판단을 고집하면서 돈을 더 넣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계획한 범위 안에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구분이 중요합니다. 9번째 원칙. 작전 세력과 손잡지 않는다. 1980년대 초 일본 주식 시장에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치 없는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고 언론을 통해 호재성 뉴스를 퍼뜨리고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이 따라 사게 만들고 그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이 작전 세력이 고레카와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특정 종목을 사고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그와 손을 잡으면 훨씬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고레카와는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작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작전 세력이 끌어올린 주식을 공매도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결국 그가 승리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는 정의감 없는 투자를 혐오했습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뭐든 한다는 태도를 경멸했습니다. 물론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작전에 참여하면 한두 번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걸립니다. 규제 당국에 걸리거나 작전이 실패하거나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고레카와는 스스로를 실천파 경제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투기꾼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편법으로 번 돈은 결국 편법으로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은 요즘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종목, 내부 정보라며 건네주는 팁, 같이 사면 올려줄게라는 제안. 이런 것들은 작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한두 번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레카와가 작전 세력을 거절한 건 도덕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결국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원칙. 주식의 이익은 남지 않는다는 걸 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고레카와는 스미토모 금속 광산으로 200억 엔을 벌었습니다. 1983년에 일본 소득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91년 그는 소득세 6억 8천만 엔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자서전에 인세까지 압류당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식의 이익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걸까요? 200억 엔을 벌고 나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소득세만 28억 엔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후의 투자에서도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9년에 14억 엔을 들여 고레카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다음 투자에서 잃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폭발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물타기를 안 합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80%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레카와가 마지막에 주식으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쓴 건 이 원칙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매력적입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주식 투자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다고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벌었다고 방심하면 잃습니다. 그가 95년 인생 끝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원칙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벌었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잃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왔다 가는 돈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 오래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으면 결국은 기회가 옵니다. 고레카와가 84세에 200억 엔을 벌 수 있었던 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0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가진 돈 안에서만 투자한다. 빚내지 않는다. 둘,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산다. 넉마주에서 금맥을 찾는다. 셋, 매일 공부한다. 경제와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넷, 직접 확인한다. 간접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다섯, 신문 기사를 맹신하지 않는다. 신문은 공부 재료일 뿐이다. 여섯, 시세는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희망적 관측은 배반한다. 일곱, 폭발분으로 끝낸다. 80%에 만족한다. 여덟,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떨어질 때 더 사지 않는다. 아홉, 작전 세력과 손잡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 열, 주식의 이익은 남지 않는다는 걸 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이 10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 마라입니다. 빚내지 마라, 맹신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레카와는 3번 파산한 사람입니다. 큰 성공도 했지만 큰 실패도 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운 게 이 원칙들입니다. 뭘 해서 성공했다 보다 뭘 안 해서 살아남았다가 더 중요했던 거죠.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다.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다. 고레카와의 10계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95세까지 시장에서 버텼습니다.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습관이었습니다.